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참 불안하게 움직였었죠. 우선 외환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로나 엔, 선진국 통화는 달러가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머징 마켓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면서 이머징 마켓 통화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난 주말에 1195원까지 올라가지고 한 주 동안 2.9%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예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 채권 시장이 이를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4%로 전주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2.26%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주가 하락이었었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가 평균 8%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가도 폭락했고요. 특히 이거 중국 주가, 우리나라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무려 16.6%나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만 그동안 코스닥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때 35%까지 올라갔다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주가 장기 추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99년 말을 100이라 했을 때 미국과 독일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국 주가는 99년 수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일본 주가도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선진국 주가가 그동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9년, 2000년 초에 가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락했죠. IT 거품이 붕괴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르다가 또 2008년에 미국에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등 선진국이 0% 금리를 유지하고 엄청난 통화를 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독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기적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2, 3년 동안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주가도 2007년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하락했고요. 최근에 인도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중국, 브라질 주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주가가 문제죠. 우리 주가 지수 2011년 4월 달에 2231까지 갔다가 4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세적 상승은 경제 여건을 볼 때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하고 일본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주가 그동안 참 많이 올랐었죠. 미국 주가 이처럼 회복된 것은 경기도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주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연방 기금금리를 0%까지 내렸고요. QE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작년 10월 달에 미국 연준이 QE 양적 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통화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림에 제가 가소평가, 주가를 한번 평가해 봤는데요. 이 방법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예를 들어서 산업생산, 고용, 소매 판매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한번 평가해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현재 20% 이상 경기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는 99년 말, 2000년 초 소위 IT 거품이 있었을 때죠. 그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저금리, 통화 증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는 종료하고 올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하고 너무 앞서갔던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 간격을 좁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대납보 제출인데요.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두 차례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또 증권담보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또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 있는데요. 조만간 이런 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보면은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투자가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조만간 지난주에 뭐 저짐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큰 폭 조정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일본형 주식형 펀드에 돈을 많이 넣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일본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명목 GDP는 뭐 실질 GDP에서 물가까지 고려한 겁니다. 근데 일본 명목 GDP 보면은 거의 20년 동안 올라갔다 떨어졌다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가도 이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약간 선행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명목 GDP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명목 GDP에서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 일본 주가는 무려 40% 정도 명목 GDP에 대해서 가대평가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동안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지금 소비자 물가를 2%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돈 푸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경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일본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잠재 GDP,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실제 GDP라는 건 잠재 GDP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생긴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크게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게 됐고요. 이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었죠. 그래서 주가, 집값 오르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 디플레 갭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수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음에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요. 이 수요 부족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중국까지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돈의 힘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더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인데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지수, 신규 주택 매매, 내구재 주문, 그 다음에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에 개인소득, 미시간 대학 소비자지수, 주로 소비 관련 지수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실질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이 주택가격이 2006년 상반기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시장에 버블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2007년 들어가죠.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결국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질 주택가격이 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가격이 꺾이면은 미국 소비 심리도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 대학이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보면은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9%입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인데요. 아직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 조정 보이고 주가 하락하면서 소비 지출이 위축되면은 미국 잠재 GDP 이하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에 너무 앞서갔던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EU,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세계 모든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혹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체들이 별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에 7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 그 다음에 2분기 가계 신용 동향, 7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계 신용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높다 이런 보도는 너무 여러분 자주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총 300조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인데요. 가계가 1200조, 나머지 개인들이 100조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부채 많죠.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 아닙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계속 GDP 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건요. 가계 금융부채도 늘어나지만 최근에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늘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림에 그 자산 부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와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계 부채보다도 가계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약간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가 잉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러죠. 개인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보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 IMF 경제위기 직후였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자금 잉여가 85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98년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85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줄어들다가 2002년에 가면 5조 정도 적자 주체로 전환이 됩니다. 개인이 기업처럼 자금 부족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참 보기 드문 통계입니다. 이 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별로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 당시 금리가 6 내지 7%로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은행이 돈을 가계한테 많이 빌려주니까 뭐 가계가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은행 돈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 9.11 터지고 세계 경제가 워낙 나쁘고 뭐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정부가 금리 인하하면서 내수를 부양했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처럼 가계가 부실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부분의 자금 잉여가 92조죠. 작년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92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가계 부채가 많지만은 어느 정도 가계가 구조조정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 보면은 뭐 한국은행이 경제를 전망한 것처럼 내년에 소비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차별화라는 겁니다.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소득 분배 정말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소비 크게 늘리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차별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 등 일부 기관이 전망한 것처럼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 보면요.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었죠.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 주 동안 거의 17%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선진국들이 과감한 통화 정책을 펼쳤죠.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금리를 0%까지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아주 엄청난 돈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는 경기에 비해서 한 20%, 특히 일본 주가는 경기에 비해서 40%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 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흐름 보면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상승 국면이 거의 마무리되고 앞으로 2, 3년간은 주가 조정 국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y